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민씨에 대한 근황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의료계는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죠. 의대 정원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또다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정책 때문에 많은 의사분들이 지금 파업에 들어가고 있고 많은 의대생들이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수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로도 남겨놨고 영상으로도 남겨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조민씨는 이 의료계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사실상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금 강조하면서 많은 의대생들이 지금 의료교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조민씨 같은 경우는 의료교실을 보기로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입학 자체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조민씨의 입장을 생각해 봤었을 때 과연 지금 시기에서 의료교실을 보겠다라고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제2의 제3의 조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또 분노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지난번에 이런 식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대생 91%가 거부한 의사고시를 놀랍게도 조민은 보겠다라는 것이죠. 조민씨를 비롯해 부산대 의과대학 4학년생 123명 중에서 의사 국가고시 접수 철회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은 17명 정도입니다. 의대 정원수 확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의대 학생들 91.6%의 학생들은 시험 접수를 철회한 상태거든요. 조민씨를 포함해가지고 부산대학교에 있는 17명의 학생들은 지금 의사고시를 보겠다고 신청을 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저 학생들 모두 다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가지 또 입장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을 지금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씨만큼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민씨의 지금 입장은 다른 지금 부산대에 있는 16명과는 다른 입장이에요. 조민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지금 접수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런 식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지금 조민씨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도덕적인 함량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사실상 조민씨의 입학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부정입학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민씨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정입학의 의혹 왜 시작이 됐던 것입니까? 현재 지금 조민씨 입학과 관련돼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어떤 의혹들, 무슨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 무슨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 이런 식의 많은 의혹들, 이것이 지금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조국이었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을 지금 등에 입고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었던 그런 특혜를 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금 특혜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비판했었던 적폐 중에 적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식의 지금 적폐를 더 장려할 수도 있는 제2의 제3의 조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은 시도지사의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애당초 지금 공공의대 학생들을 뽑는 방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을 통해 가지고 왜 뽑아요 도대체? 의대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실력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무슨 놈의 지금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의대 학생들을 뽑겠냐? 저거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런 식의 지금 의문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내놓고 있는 반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웃깁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실력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통해 가지고 뽑겠다라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누가 도대체 그러면 추천을 한다라는 것이냐? 장황하게 여러 가지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민단체가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것을 지금 중립적이다라고 지금 정부는 표현하고 있는데, 글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시민단체가 의대생을 추천하는 거, 이거를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도 그럴 것이
것이 올해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식의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이런 식의 시민단체일까요? 어떤 시민단체가 됐던지 간에 지금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민단체는 어떻습니까? 정치화가 되어 있어요. 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식의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집단이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의대생들을 뽑겠다고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미래의 의사를 뽑겠다라고요? 누가 도대체 이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제시 심사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서 추천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그거는 과연 중립적일까요? 제가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돼가지고 또다시 논란이 터졌죠. 놀랍게도 고3 딸 저서에 인도 대통령 추천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게 되니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딸이 고교 3학년 때 부모 도움을 받아 쓴 책을 활용해서 연세대에 무수능 전형으로 합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가지고 국민 일반 눈높이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해가 어려우신 점 충분히 알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인정을 했죠. 무슨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를 받아가지고 대학 가는데 썼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일반 학생이라고 한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적폐 중에 적폐 아니에요. 실력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가지고 대학을 입학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특권이자 이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니면 도대체 뭐겠어요? 심지어 지금 보니까 무수능 전형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수능을 보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스펙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스펙과 그 활동이 부모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인 것이죠. 한번 따져볼까요? 도대체 지금 이 이정옥 씨의 딸이 어떤 스펙을 갖췄던 것이냐? 이정옥 씨는 압둘 칼람 전 대통령의 자서전 불의 날개를 번역을 했는데 이를 연결고리로 통해 가지고 인도 대통령에게서 딸 저서에 넣을 추천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 3학년이었던 이 후보자 딸이 모친 지인을 통해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낸 거, 이 후보자와 책을 3차례나 공동 집필했던 언론사 논설위원이 이 후보자의 딸의 책을 극찬한 칼럼을 쓴 점, 이게 지금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겠어요 도대체? 무슨 뭐 기회는 공평할 것이고 뭐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 제가 뭐 무슨 문구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지금 기회가 공평한 겁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 공평한 겁니까? 뭐가 도대체 공평한 겁니까? 수능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큼 공정한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정호 후보자의 딸이 보여주고 있는 저 모습이 조국 장관의 딸의 모습과 뭐가 도대체 다르냐? 저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법적으로 그거를 위조를 했냐 안 했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것이지 사실상 부모 도움을 통해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정부가 제시해 있는 그 지침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의대생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공의대 운동권 자녀 특혜 논란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공정 경쟁 원칙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식의 추천하는 과정이 비경쟁 모드로 경쟁 없이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인 거 아니겠어요? 비경쟁이 아니다, 경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를 지금 선출하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데 그 얘기를 전혀 지금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특혜를 다 받아가지고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들 가운데서 공정을 하는 게 뭐가 도대체 공정한 것이고 뭐가 도대체 여기에 경쟁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제2의 제3의 조민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런 식으로 조민을 의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심지어 맘카페에서조차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돈이 없어도 자식은 똑똑할 수 있는 법인데 시민단체 출신이 아닌 부모를 만나서 의대를 못 가게 됐다, 이런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정치적으로 지지했던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이에요. 집값이 계속해가지고 어디는 오르는데 자기는 오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집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아이들 대학을 보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좋은 대학교를 못 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반드시 좋은 대학교에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딸들의 그런 인생을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학원비를 대주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지금 사다리를 그대로 걷어차버렸다. 분노를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맘 카페에서조차도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이어가지고 교육까지도 지금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고 반드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